미국 주식은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오른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1등주만 사라. 1등이 바뀌면 갈아타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야.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감이 아니라 역사와 숫자로 천천히 풀어보자. 먼저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해보자. 왜 다들 미국 주식 이야기만 할까? 한국에도 기업 많고 유럽에도 기업 많잖아. 대한민국 주식시장 요즘 핫하기도 하고. 근데 투자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미국이야. 이유는 하나야. 돈이 가장 안전하고 잘 커지는 곳이라서. 예를 들어보자. 1980년 미국 S&P 500 지수는 약 120 정도였어. 올해는 약 6천 후반까지 올라왔지. 40년 동안 약 50배 오른 거야. 중간에 위기 많았지.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전쟁, 금리 폭등. 근데도 결론은 우상향이야. 왜냐면 미국은 계속 새로운 산업이 나오거든. 미국 주식의 진짜 핵심은 이거야. 1등 기업은 계속 바뀐다. 근데 시장 전체는 오른다. 1900년대 초에는 철도 회사가 1등이었어. 그 다음은 석유, 그 다음은 자동차, 그 다음은 전자, 그 다음은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마다 왕이 바뀌는 거지. 근데 미국이라는 왕국은 계속 커져. 이걸 야구팀으로 비유해보자. 선수는 계속 바뀌는데 구단은 계속 우승하는 느낌이야. 시총 1등 기업의 역사도 한번 보자. 1990년대 세계 시총 1위는 IBM이었어. 당시 매출이 약 600억 달러 정도였고 지금 돈으로 치면 8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야. 그때 사람들은 IBM은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시총 순위 2, 30위권이야. 그 다음 1등은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였어. 2000년 시총 약 6천억 달러, 당시 세계 1등.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상위권이지. 이건 진짜 드문 케이스야. 그 다음은 엑손모빌. 석유회사였고 2007년 세계 시총 1위였어. 지금도 큰 회사지만 예전만큼의 위상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시대의 왕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게 현재 상위 기업들이야. 2025년 기준으로 애플 시총은 약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 정도야. 한국 GDP보다 커. 이게 현실이야.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생겨. 1등 기업이 계속 바뀌는데 그럼 1등에 투자하는 게 의미 있나? 답은 의외로 단순해. 1등은 바뀌지만 돈은 계속 1등으로 모여. 왜냐면 투자자들은 항상 승자에게 돈을 넣거든. ETF 자금도 시총 큰 기업으로 들어가고 연금도 큰 기업으로 들어가고 개인 투자자도 큰 기업을 사. 이게 눈덩이 효과야. 큰 회사가 더 큰 회사가 되는 거지. 실제 데이터도 한번 보자. 최근 15년 동안 S&P 500은 약 4배 올랐어. 근데 상위 10개 기업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높아. 예를 들어 애플. 2010년 시총 약 3천억 달러에서 2025년 약 3조 달러. 10배 성장. 엔비디아는 2015년 시총 약 100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달러 근처. 거의 200배 가까이 오른 거야. 시총 1위에 오른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게 상위 기업의 힘이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 미국은 계속 성장한다. 1등 기업은 계속 돈을 번다. 그럼 1등에 올라타자. 그리고 전략이 하나 나와. 시총 상위주 장기 투자. 그리고 1등이 바뀌면 갈아타기. 여기까지가 우리가 던진 질문이야.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왜 실제로 돈이 이렇게 1등 기업으로 몰리는 걸까? 왜 상위 기업이 계속 더 강해지는 걸까? 단순히 1등이고 모두가 아는 기업이라서 사는 걸까? 아니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돼.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돈은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야. ETF야. ETF는 쉽게 말해 자동으로 주식을 사주는 로봇 같은 구조야. S&P 500 ETF에 돈이 들어오면 시총이 큰 기업을 더 많이 사게 돼. 애플 시총이 크면 애플을 많이 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사. 그러면 이미 큰 기업이 더 많이 사지면서 더 오르고 더 오르면 시총이 더 커지고 시총이 더 커지면 ETF는 또 더 사게 돼. 이게 바로 눈덩이 구조야.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지. 실제로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 S&P 500에서 상위 10개 기업 비중은 2010년엔 약 17% 정도였어. 2024년에는 약 30% 가까이 올라왔어. 시장의 거의 3분의 1이 상위 기업이 된 거야. 쉽게 말해 S&P 500을 산다는 건 사실상 상위 몇 개 기업을 더 많이 사는 거랑 비슷해진 거지. 결국 ETF에 투자하면 상위에서 밀린 기업 주식은 알아서 정리되고 새롭게 올라오는 기업의 주식을 사게 되는 거야. 직접 매수 매도하지 않아도 꾸준히 관리가 되는 거지.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어. 연금 자금이야. 미국 연금, 전 세계 연금, 기관 투자자들. 이 돈도 결국 큰 기업으로 들어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 안전하고 거래가 잘 되고 망할 확률이 낮으니까. 결국 시총 큰 회사야. 그래서 돈이 계속 상위 기업으로 들어가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에 가까워. 이런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 그럼 그냥 시총 상위 기업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전략 성과도 꽤 괜찮았어. 그래서 시중에 이런 전략을 담은 책도 있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펀드 매니저가 소개한 적도 있어.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S&P 500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정도야. 장기 투자했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
근데 상위 기술 기업 몇 개만 들고 있었으면 연평균 15% 넘는 구간도 많았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이 5개만 들고 있었어도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았지. 예를 들어 애플 2013년 시총 약 5천억 달러에서 2025년 약 3조 달러 6배 성장. 마이크로소프트 2013년 약 3천억 달러에서 2025년 약 3조 달러 10배. 엔비디아 2016년 약 30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2조 달러 거의 60배. 이게 상위 기업의 힘이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깨닫기 시작해. 시장 전체를 사도 좋지만 승자를 더 많이 사면 더 좋다는 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생각이 나와. 그럼 그냥 1등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전략 이야기하는 투자자들 많아. 세계 1등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1등이 바뀌면 갈아타는 전략. 단순하지만 직관적이야. 예를 들어보면 2000년대 초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었고 그 다음 애플이 올라왔고 사우디 아람코가 잠깐 1등을 했다가 지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만약 투자자가 그때그때 1등으로 갈아탔다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었을 가능성이 커. 왜냐면 1등 기업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시대의 중심 산업이기 때문이야. 1990년대 1등은 PC였고 2000년대 1등은 인터넷이었고 2010년대 1등은 스마트폰이었고 지금은 AI야. 결국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그 시대의 중심 산업에 올라타는 거야. 도시로 비유해보면 번화가는 계속 바뀌어. 근데 사람들은 항상 가장 번화한 곳으로 이동해. 투자도 똑같아. 돈은 항상 가장 큰 기업, 가장 뜨거운 산업으로 이동해. 그래서 상위 기업은 더 강해지고 이익도 엄청나. 이익이 많으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고 투자하고 인수하고 또 성장해. 선순환 구조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 미국 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돈은 계속 상위 기업으로 몰렸고 상위 기업은 더 강해졌어. 그래서 상위 기업에 투자하면 평균 이상을 기대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 전략 생각보다 위험한 구간도 있었거든. 역사 속에서 1등이 무너진 사례도 많았고 어떤 시기에는 상위 기업이 10년 동안 안 오른 시기도 있었어.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았으니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지. 그러니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해.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제부터 미국 상위주에 관심을 가져봐. 과거부터의 흐름도 살펴보고 어떤 기업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지도 확인해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